장기기증운동본부와 새생명 나눔회가 장기기증의 달을 맞아 2022 신기한 동행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107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임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필리핀에서 신학과 의학을 함께 공부하며 의료 선교사의 비전을 실현해가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졸업식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구세군이 태풍 흰남노로 피해를 본 포항 지역에서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세군은 희망 밥차를 통해 피해 주민과 봉사자들을 위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학감리회가 콘퍼런스를 열고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다양한 교회 교육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CTS 뉴스입니다. 장기 기증의 달인 9월을 맞아 장기 기증인과 이식인이 함께 어울려 연합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걷기 행사에 장현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연두빛 옷을 맞춰 입은 사람들. 인솔자의 주의사항을 듣고 파이팅을 외치며 출발합니다. 이들이 걷는 곳은 강원도의 해파랑길. 때론 함께 걷는 이들과 웃으며 때론 푸른 바다의 노래를 들으면서 길을 계속 나아갑니다. 힘들 수도 있는 걷기의 연속. 하지만 표정은 밝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즐겁게 걷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걷기 행사는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와 새생명 나눔회가 9월 장기기증의 달을 맞아 주최한 2022 신기한 동행입니다. 이번 행사는 장기기증인과 이식인이 같이 걷는 프로그램으로 그들 모두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우리 사회의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또 장기 기증인과 이식인 사이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자리로도 마련됐습니다. 건강한 모습을 좀 사회에 보여드리고 또 단합을 함으로 해서 이런 모습을 보는 많은 국민들이 따라서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신장을 주고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기 기증인들이 먼저 제안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신장 기증인과 신장 이식인 짝을 비롯해 부부 신장 기증인, 목회자 기증인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뜻을 함께 발걸음을 모았습니다. 또 한 분도 나고자가 없이 다 함께 걸어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 속에는 뭐 기증인도 있고 이식인도 있고 모두 한 마음이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걷기 행사 외에도 참가자들이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나누는 순서를 비롯해 새생명 나눔의 정기총회, 힐링 레크리에이션 등도 진행됐습니다. 또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방문 등의 일정도 포함돼 다채로운 구성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식 수술 받고 처음으로 이제 행사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헌신적이고 섬기려고 하고 서로 도와주는 모습, 그런 모습에 참 감동을 받았고.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측은 앞으로도 장기기증 참여 증진을 위한 활동과 더불어 장기기증인과 기증인 유가족, 이식인 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행복한 걸음을 이어가는 장기기증인과 이식인들. 그들의 건강한 모습이 우리 사회 장기기증의 가치를 알리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오는 19일 경기도 화성 주다산 교회에서 107회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특히 부총회장 선거가 치열하다고 하는데요. 107회기 임원 후보들의 공약을 알아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제107회기 총회장에는 현 목사 부총회장 주다산교회 권순흥 목사가 단독으로 출마해 무난히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정경 발표회에서 권순흥 후보는 샬롬, 부흥의 정신에 근거해 총회 회의를 헌법과 규칙에 따라 섬기겠다며 다음 세대의 부흥,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교회 공익을 위한 연합사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교회의 진리와 질서에 도전하는 악법 제정과 시행에는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기관들이 함께
주님의 몸된 총회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섬기는 것입니다. 함께 정말 하모니를 이루면서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공유하며 나갈 수 있는 총회로 지혜 돌봄 사역으로 섬기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부터 양 후보 측 간의 공방이 이어지며 교단 안팎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목사 부총회장 선거는 기호 1번 세로남교회 오정호 목사와 기호 2번 광주중앙교회 한기승 목사 간의 치열한 경합이 예상됩니다. 오정호 후보는 총회 연금 활성화, 공의로운 재판, 대안적 목회 모색, 총회 회관 해결, 대외제 시행 등을 꼭 이루겠다며 7가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풍에 또한 쇠퇴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목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총회가 민족 복마와 열방의 복마를 견인하는 중심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화합하고 힘을 모으는 데 저는 앞장설 것입니다. 한기승 후보는 교회 생태계를 회복 보존, 교단 구성원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투명한 교단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 생태계를 회복하고 보존하는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탈교회와 탈예배화 현상이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교단에 불어왔습니다. 이럴 때에 바른 개혁신학과 성경에 근거한 예배를 우리가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총회 선거에는 총회 임원 후보 12명, 기관장 후보 2명, 상비부장 후보 17명, 재판국원과 선관위원 후보 14명 등 총 45명이 출마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필리핀에는 의학과 신학을 함께 공부하며 전문 사역자를 양성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최근 졸업식이 있었는데요. 윤여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제28회 마닐라 신학대학 그리고 제3회 마닐라 의과대학 졸업식이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마닐라 신학대학과 의과대학의 총 재학생은 3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지만 올해 학사부터 박사과정까지 약 7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무엇보다 신학과 의학을 함께 공부시켜 의료 선교사를 배출하기 위한 학교의 비전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28회 저희 마닐라 신학대학 졸업식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신학대학만 관리 운영하다가 목사 양성만 했는데 이는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의과대학이 개강이 되었습니다. 벌써 오늘 처음 대면 졸업식이지만은 제3회 졸업식이 되겠습니다. It has been 2 years of hard times for all of us, especially smaller schools like the Manila Theological College, but we were able to stand up and continue with our mission vision of graduating doctors who have stethoscope in one hand and the Bible in the other hand. 특히 이번 졸업식에 주목된 것은 의과대학 졸업생들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비대면 수업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27명의 학생이 의학 박사로 졸업을 하고 6명의 의사고시 합격생도 배출됐습니다. 앞으로 마닐라 의과대학을 통한 의사 배출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Sobrang overwhelming siya and masaya. At the same time, it's a positive sign sa atin ngayong pandemic na gumaganda na yung status ng bansa at ng buong mundo tungkol dito sa COVID. So parang thank God na andito tayong lahat and we're all healthy. My vision for the next years is that we would be the salt and light to this world as missionary physicians, so that we would treat the person as a whole, body, soul, and spirit. So thank you so much for the privilege of studying medicine here in Manila Theological College. Thank you. 3년 만에 열린 졸업식인 만큼 졸업장을 직접 받는 느낌은 남다릅니다. 졸업생들은 그간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며 각자의 비전을 주님 뜻 안에 세워가길 바랍니다. May this institution be able to influence other educators to be able to attain or to upgrade their educational
status. Thank you for having me. God bless you. 저희 꿈이 늘 한 손의 말씀, 한 손의 의술이었는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 또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의술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윤유엘입니다. 국제선교단체 디오비전 인터내셔널이 아프리카 가나 군부대에 휴대용 녹음기 2,500개를 전달했습니다. 휴대용 녹음기에는 생생하게 녹음된 성경 말씀이 담겼는데요. 군인들의 영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GNA 소식에서 전해드립니다. 국제 선교단체 디오비전 인터내셔널이 아프리카 가나의 수도 아크라의 군부대에 휴대용 녹음기 2,500개를 보냈습니다. 이 작은 검은색 녹음기에는 현지어로 녹음된 성경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가나 군부대 총사령부 피터 안도 소장은 휴대용 녹음기를 시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군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se gadgets, our belief is that it is going to heighten the understanding of truths in the Word of God and also enhance their practice. This act is to make sure that the armed forces also benefit by hearing God's voice in the way they best understand. And that's why we are here this morning to present these audio Bibles so that as they are on the field or being deployed, they are not deprived from the Word of God. They can actually listen wherever they are to God's Word in their mother tongue. 가나 군부대 관계자들은 단체에 감사의 뜻을 전했고 단체는 앞으로도 전 세계 여러 지역에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사역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GNA 소식이었습니다. 한국 구세군이 태풍 흰남노로 피해를 본 포항을 방문해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세군은 포항 태풍 피해 지역에 긴급 구호팀을 파견해 급식 차량인 희망밥차를 설치하고 피해 주민과 봉사자들을 위해 매일 약 1,500명의 식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세군은 피해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 위해 힘쓰겠다며 후속 조치로 생필품이 담긴 긴급 구호 물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교회 교육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김두범 총무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을 교회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배우고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강사로는 감신대 양성진 교수를 비롯해 화양감리교회 최성훈 목사, 세길교회 김기승 목사, 하늘중앙교회 권순우 목사, 덕허마을 황선필 목사 등이 나섰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MZ세대의 신앙교육 방향을 전망하고 청년부터 청장년까지의 영성훈련 방법과 정착 노하우, 온 오프라인 가정예배학교 등 실제 사례들이 소개됐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 이후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도 슬픔과 애도를 표했습니다.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는 영국 성공회 대주교에게 보낸 편지에서 9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엘리자베스 여왕은 국가의 사명을 위해 긴 생애를 바쳤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여왕은 독일에 대한 많은 애정과 신뢰를 가져다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독일이 유럽 국가 공동체로 다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여왕의 노력 덕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인들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를 먼저 떠나보낸 영국 왕실 모두를 위로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여왕의 장례는 현지 시각 19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국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한미수교 140주년을 맞아 CTS와 하늘중앙교회 월드비전이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합니다. 해당 다큐는 CTS 더 사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미수교를 통한 우리나라 기독교 발전 역사와 유관순 열사의 스승 사해리 씨 선교사의 사역 여정을 살필 예정입니다. 새 기관은 3자 업무 협약을 맺고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과 진행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이어 다큐멘터리 제작이 한미수교 140주년을 맞아 한국 기독교 역사를 되짚어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미국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얻었듯이 복음의 불모지인 아프리카 선교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CTS 기독교TV 최연탁 사장, 하늘중앙교회 유영환 감독, 월드비전 대전 세종 충남 사업본부 김동혁 본부장이 배석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13일부터 이틀 동안 포항의 태풍 피해 교회를 찾아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한교봉은 이재민이 발생한 포항 대송교회와 엘림교회, 평강교회에 각각 긴급 구호금 1,000만 원과 500만 원 상당의 생수를 보급했습니다. 또 피해 목회자를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교봉 대표단장 김태영 목사는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에 따라 지치고 상한 이들의 이웃이 되고자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구호금은 명성교회와 사랑의 교회, 세해된 교회의 후원으로 마련됐습니다. 한국기독교 2단 상담소협회가 2단 상담사 연수교육의 일환으로 동방번개 전능신교 상담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주 강사로 나선 2단 상담소협회 진용식 회장은 중국발 2단 사이비로 알려진 동방번개 신도들을 어떻게 상담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또 진 회장은 동방번개의 공격적인 포교로 국내 신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2단에 빠진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까지 이끌어갈 상담사들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일명 전능신교로 알려진 동방번개는 2007년 국내로 들어와 공격적인 포교 활동을 벌이며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 직장선교 목회자 협의회가 1회 직장선교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직장인들이여를 주제로 열리는 콘퍼런스에서는 남대문교회 손윤탁 목사와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 하이패밀리 송기런 대표가 강사로 나섭니다. 예능교회 예능청년교회가 오는 27일 청년목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청년교회 홀로 서다를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8년 동안 예능 청년교회가 홀로 서면서 성장한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기독교대한 감리회가 다음 달 2022년 목회자 부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쉼 그리고 회복을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마음 터치 레크리에이션과 마장호수 둘레길 걷기, 토크쇼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 풀러 신학교가 내년 1월 임기를 시작하는 새 총장에 데이비드 임마누엘 고틀리 박사를 임명했습니다. 풀러 신학교는 목회 상담을 배경으로 한 신학자이자 세계적인 선교학자인 고틀리 박사가 특별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포항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포항 스튜디오입니다. 과거 농촌교회는 마을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감당해왔죠. 그렇기에 농촌교회 역사 속에는 마을 주민들의 삶도 함께 녹아져 있는데요. 이를 담아낸 이야기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봉화 지역 선교 역사를 알리기 위해 봉화 지역 기독교계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개최했는데요. 보도에 하광희 기자입니다. 경북 봉화군 서면 문촌리 세터마을은 봉화 지역 최초 교회인 문촌교회가 자리 잡은 마을입니다. 봉화 첫 기독인들은 이곳에 예배당과 학당을 세웠고 척곡과 춘향을 비롯해 봉화 곳곳으로 기독교 신앙과 근대 문명을 전파해 나갔습니다. 인재를 키우고 마을을 가꾸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마을과 대화하고 교회가 마을을 받쳐주고 마을이 교회를 보살펴주면서 늘 그러해 왔듯이 또 새로운 공동체를 이곳에서 일구어 왔습니다. 예장통합 영주노회 농어촌부와 역사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여러 문헌 기록과 소장가치 높은 주요 사료 또 역사 사진들을 전시하고 한 달간 봉화 지역 선교 역사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개회식에 참여한 주민들도 전시 공간을 둘러보며 선조들의 모습과 어린 시절 기억으로 잠시나마 향수에 적기도 했습니다. 또 농촌교회가 역사를 통해서 지역 마을과 교회를 함께 어우러지는 선교장으로 만들려고 이 행사를 취지를 그렇게 잡고
앞서 진행된 개회 예배에서 예장통합 영주노회장 김영수 목사는 문천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칭찬을 받아온 공동체라며 이번 전시회는 과거와의 대화를 통해 오늘을 새롭게 하는 기회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봉화군수를 비롯해 세터마을 이장 그리고 문천교회 출신 목회자도 참여해 역사 전시회에 깊은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농어촌 교회를 스토리텔링 공간으로 재구성한 색다른 시도가 역사 기록은 물론 마을 전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하광입니다. 2012년 설립돼 포항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무료 진료를 비롯해 건강광자 운영, 의료 구호 물품 나눔 등 다양한 의료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포항 의료 나눔 봉사단을 이끌고 계신 안상구 단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장님. 네, 안녕하세요. 먼저 포항 의료 나눔 봉사단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어떠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포항 의료 나눔 봉사단은 포항 지역 사회의 다양한 계층 가운데 사회적 약자들, 이들이 질병, 빈곤, 소외 등의 형태로 고통받고 있으나 지자체 산하 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담당자들의 노력만으로는 이들을 돕고 케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복지 환경의 대안 가운데 한 일환으로 저희 포항의료나눔 봉사단은 순수 민간 봉사단체로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기업체,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참여 또는 재정적 후원으로 전문의들과 검진 장비를 갖춰 찾아가는 의료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무의촌 지역의 장애인,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와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139회 5,216명을 진료해 왔으며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더 촘촘히 형성하여 최소한의 의료적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네, 귀한 취지를 가지고 약 10년 가까이 사역을 이어오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찾아가는 의료 돌봄 서비스인데요. 의료 취약계층 중 및 긴급재난, 혹 천재지변, 지진이나 산불이나 수해 등 이 지역민들을 찾아가 내과, 신경정신의학과, 치과, 한방, 청소년 수학과로 구성된 전문의들과 전문 스태프들, 봉사자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의료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의 의료 욕구 충족을 위한 연구 및 실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전문 장비를 통해서 체계적인 진단을 하는데요. 직관에 의존하는 진단을 넘어서 혈액검사 수탁기관인 시젠의료재단에서 기증한 8종의 전문 혈액검사 장비와 중풍, 심혈관 진단기, 체질 진단, 소변 분석기 등을 통해 객관적 진단 및 진료 처방을 하고 있으며 예방, 치료 등 단순히 예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체계적 진단과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추후에 포터블 초음파 장비를 마련해서 양질의 진단 시스템을 구축해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관리 및 정진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더 향상해 나가려고 합니다. 2018년도 2월에 이동진료 트레일러를 주문 제작해서 장소의 제약 없이 찾아가는 종합적인 의료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의료 활동으로 지역민들을 섬기고 있으시군요. 네. 코로나로 인해 국내 의료 방역 체계가 많은 변화를 겪었죠. 네. 포항 의료 나눔 봉사단도 어떤 변화를 겪었습니까? 네, 저희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코로나 이전까지는 특정 시설, 교회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복지시설 등의 집단 진료한 방식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집단에서 개인으로 진료 형태를 바꿔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무의촌 지역교회의 목사님들과 지역복지 담당 공무원들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와상 환자들을 파악해서 그 대상으로 가가호 찾아가는 방문 진료, 즉 왕진을 실시하고 환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지역별 환자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의 문제를 분석하고 더불어 개인의 질환 개선의 효과를 추적 관리하는 진료 봉사 시스템을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이점 지역민들을 약국도 없는 실정이라 저희 봉사단에서 건강 관련 물품 및 구급약품 키트를 만들어 가가호 전달하며 독거 어르신들 가정에는 방역 소독 장비를 마련해 방역 봉사 활동을 병행해 하고 있습니다. 네, 더 많은 분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현재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인생의 노후와 마지막을 보며 이젠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웰다이, 끝이 아닌 다음을 뜻하는 해피엔딩 학교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람들은 한 번 사는 삶, 일생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서 다시 산다며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일생의 끝이자 영생의 시작이므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는 오늘은 내 지난날의 마지막 날이고 다시 시작하는 최초의 날임을 일깨우며 막연하기만 했고 두렵기만 했던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으며 살아가도록 해피엔딩 학교를 개최해 웰다잉 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예장통합총회 부총회장 이순창 목사가 태풍 흰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 오천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이순창 목사는 오천 읍사무소에서 이강덕 포항시장과 만나 피해 상황을 전달받은 후 송동교회와 엘림교회 등을 방문해 피해 현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일정에는 포항 기독교 교회 연합회장 유원식 목사와 포항 남로회장 박성근 목사 등도 동행해 피해 지역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함께 합쳐서 이 아픔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손길과 여러분의 애타는 기도로 함께 도와주시면 이들은 일어서고 주님 앞에 더 깊게 은혜 있게 나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포항 장성교회 박석진 목사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경북지회 지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신임 지회장 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막중한 자리인 만큼 많은 성원과 기도 부탁드리며 최선을 다해 후원교회를 늘리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CTS 포항지사 이사장직을 역임 중인 박석진 목사는 CTS 인터내셔널을 통해 후원받은 1,000만 원의 성금을 울진 산불 피해 교회인 호산나 교회와 성내교회에 각각 500만 원씩 전달했습니다.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포항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입니다. 정부가 올 가을과 겨울에 독감 유행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거리두기가 해제됐고 2년 동안 인플루엔자 유행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자연 면역이 낮아져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올해 유행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전국 약 2만 개 위탁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자원봉사자 수천 명이 태풍 피해 복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태풍 흰남노 피해 복구 현장에 자원봉사자 약 8,500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난복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해 불삭기 등 중장비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 언론이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는 보도를 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현금 보조를 늘리려고 하지만 이런 유인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한 해 동안 중고등학생 한 명당 8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학원비 등 높은 수준의 육아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비싼 집값과 여성의 경력 단절, 가사 부담 등도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미국의 고물가 쇼크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8%를 뛰어넘은 8.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주요 지수가 급락하고 나스닥은 2년 3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달에 금리를 1% 올리는 울트라 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면서 금융시장의 공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북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8일에서 19일은 강원 영동과 경상권, 제주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